치료센터까지 데려다줄 사람이 없는 성폭력 피해 아동과 지적 장애인에게 자원봉사자를 연계해 치료센터와 집까지 동행해주는 서비스가 이달부터 시행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임상시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연구윤리를 강화하기 위해 국내 실정에 맞는 임상시험 및 대상자 보호 프로그램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환경부는 하수도 여건이 개선됨에 따라 그간 사용을 금지했던 가족용 음식물 분쇄기에 대해 분류식 하수관로 설치 지역 중 자치단체장이 제한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하수도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아동학대치사죄에 대해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처해집니다. 또한 별도의 감경 사유가 없으면 집행유예는 허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이프뉴스 이예슬입니다. 치료센터까지 데려다줄 사람이 없는 성폭력 피해 아동과 지적 장애인에게 자원봉사자를 연계해 치료센터와 집까지 동행해주는 서비스가 이달부터 시행됩니다. 여성가족부는 성폭력 피해 아동 및 지적 장애인의 치료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이달부터 해바라기 아동센터 및 해바라기 여성아동센터에서 치료 동행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성폭력 피해 아동과 지적 장애인은 해바라기 아동센터에서 심리검사 및 평가 후 통상 3에서 6개월, 길게는 1년 이상 심리치료 서비스를 받게 됩니다. 여가부는 4월 말까지 자원봉사자 및 전담 인력 약 260명을 모집해 성폭력 피해 아동 및 지적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개인정보 보호 등 관련 교육 8시간 이상을 이수하게 한 후 활동하게 할 계획입니다. 치료 동행 서비스는 신청자가 많을 경우 조손가족, 한부모 가족, 저소득 수급자 등 취약 가족에게 우선 지원될 예정입니다. 또 일반 장애인도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지원됩니다. 여가부는 아울러 돌봐줄 사람이 없는 13세 미만 성폭력 피해 아동 또는 성폭력 피해자의 자녀에게는 치료기간 동안 거주지 인근 성폭력 상담소, 해바라기 아동센터, 원스톱 지원센터 등에서 최대 6개월 300만 원 한도로 돌봄 서비스 비용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여가부 관계자는 피해자가 중단 없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가족이 돼주는 것이 동행 서비스의 시작이라며 올해 처음 시작하는 사업인 만큼 효과를 분석해 다른 피해자 지원 정책에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환경부는 하수도 여건이 개선됨에 따라 그간 사용을 금지했던 가족용 음식물 분쇄기에 대해 분류식 하수관로 설치 지역 중 자치단체장이 제한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하수도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수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입법 예고 등을 통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부 입법 절차를 거쳐 정부안을 최종 확정하여 정기국회 이전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국회 심사를 거쳐 올해 말에 하수도법이 개정되면 구체적인 시행을 위한 하수도법 하위명령을 마련하여 2016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가정용 음식물 분쇄기에 사용 가능한 지역은 분쇄기로 인한 하수도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분류식 하수관로 지역, 배수설비 경사, 하수관로 유속, 하수처리 시설의 여유 용량 등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에만 지정됩니다. 기존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정책을 고려해 자원화 시스템이 구축된 경우는 시스템의 정상 가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하고 향후 분쇄기를 활용한 음식물 쓰레기의 자원화 시범 사업도 병행할 계획입니다. 한편 폐기물관리법에서 허용된 음식물 쓰레기 감량기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2012년 10월부터 사용이 허용된 음식물 감량 분쇄기에 대해 사용 불편 등을 이유로 불법 개조나 미인증 제품의 제조, 판매 설치 등에 대한 관리가 허술해 이에 대한 제도 개선 필요성도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이미 허용된 감량 분쇄기와 이번 하수도법 개정에 따라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분쇄기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해 이번 개정 법률에서는 분쇄기와 감량 분쇄기 제조 판매 설치 업체의 등록, 인증기준 강화, 불법 개조 등 불법 제품 유통과 사용에 대한 벌칙과 행정처분 기준 등을 새롭게 규정합니다. 앞으로 아동학대치사죄에 대해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처해집니다. 또한 별도의 감경 사유가 없으면 집행유예는 허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또 학대 중상해는 벌금형 없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아동학대 범죄자는 형 집행 종료와 유예, 면제된 날로부터 10년 동안 아동 관련 기관 운영이나 취업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가해자가 부모이면 퇴거 및 접근 통신 금지 조치를 하고 친권 행사도 일시적으로 제한하거나 정지하기로 했습니다. 피해 아동에 대한 국선 변호사 및 진술 조력인 제도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의사, 교사 등 24개 직군으로 된 신고 의무자 직군을 더 넓히고 신고하지 않을 때는 과태료를 철저하게 부과하는 등 신고 의무자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예방접종과 건강검진 미실시 아동, 학령기 미취학 아동 등에 대한 정보 시스템을 활용해 가정방문을 통해 아동학대 고위험군을 조기 발견해 보호하기로 했습니다. 아동학대 고위험군 가정이 거주지를 옮길 때는 시군구 담당 공무원과 아동보호 전문기관 간의 업무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고 피해 아동이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모니터링, 상담, 심리치료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임상시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연구윤리를 강화하기 위해 국내 실정에 맞는 임상시험 및 대상자 보호 프로그램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국내 임상시험 건수가 꾸준히 증가됨에 따라 이미 운용 중인 임상시험 관리 기준과 더불어 병원 등의 임상시험 관리 및 대상자 보호를 위한 체계적인 운영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임상시험 및 대상자 보호 프로그램의 정의와 운영 목적 등의 기본 개념, 임상시험 관련 규정 관리 및 준수 여부 자체 점검, 시험 대상자 등의 질의 고충사항 관리, 시험 대상자 보호 관련 교육 시행 및 운영 방법 등입니다. 식약처는 이번 가이드라인이 시험 대상자 보호 및 임상시험의 관리 수준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올해 4분기부터 은행 및 보험사, 증권사 등 금융사 홈페이지에서 각종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저축은행 채무자의 대출금 미납 시 전화 또는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 연체 사실을 알리는 방안도 올해 3분기부터 시행됩니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생활 밀착형 금융관행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방안은 금융위가 지난해 8월 설치한 금융소비자 보호기획단을 통해 금융소비자의 불합리한 금융관행 발굴 및 개선 작업 추진의 일환으로 마련됐습니다. 금융소비자 보호기획단은 현재까지 대출 가산금리 안내 강화 및 자동차 사고 시 렌트비 지급 기준 개선 등 총 17건의 금융관행을 개선했습니다. 우선 금융위는 소비자가 금융사 지점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금융사 홈페이지를 통해 각종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지금까지는 증명서나 확인서 등이 필요할 경우 소비자가 직접 금융사 지점을 방문해야 했습니다. 때문에 소비자가 여러 금융사와 거래 중일 경우 금융사 지점을 모두 찾아야 하는 불편과 긴급히 필요한 경우 영업시간이 마감된 이후에는 발급이 어려워 불편을 겪어야 했습니다. 금융위는 금융사 내규 개정 및 전산 작업 등을 거쳐 제반 여건이 갖춰지는 금융사를 대상으로 올해 4분기부터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수질 녹조 문제에 체계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 등과 함께 수질 녹조 대비 저수지 운영 기준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수질 녹조 문제에 체계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 등과 함께 수질 녹조 대비 저수지 운영 기준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운영 기준에 따르면 환경부는 평상시 주 1회 수질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관심 단계부터는 주 2회로 강화합니다. 이어 국토부와 농식품부 등 관련 기관의 모니터링 결과 및 수질 전망 자료를 즉시 제공하게 됩니다. 국토부와 농식품부는 향후 수질 전망 등을 토대로 저수지를 운영해 수질 녹조 대비 용수를 최대한 확보하게 됩니다. 수질 녹조 대비 비상방류는 수계별로 해당 환경청에서 수질 개선 효과를 분석하고 홍수통제소에서 가용 수량 최적 활용 계획을 마련합니다. 이를 토대로 환경청과 홍수통제소,
농어촌공사 등 관련 기관 전체가 참여하는 수개별 저수지 연계 운영협의회 의결을 거쳐 즉시 시행하게 됩니다. 신속한 의사결정을 위해 131개소 저수지의 운영 수위와 주요 지점까지의 비상방류수 도달 시간 등을 미리 산정해 운영 기준에 수록했습니다. 2012년과 2013년에도 한강과 낙동강 유역의 수질 녹조 대응을 위해 댐과 보등에서 비상방류를 시행했으나 이번 운영 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신속하고 선제적인 대응이 가능하게 됐다고 국토부는 설명했습니다. 정부가 세계 최초로 화력발전소에 건식 이산화탄소 포집 플랜트를 설치합니다. 화력발전소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를 통해 작물 성장 촉진이나 고부가 가치 제품 생산에 재활용하기 위해서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하동 화력발전소 8호기에 연소 후 건식 이산화탄소 포집 플랜트를 설치하고 준공식을 열었습니다. 정부는 10메가와트짜리 시험 설비인 이 플랜트로 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연간 7만 톤의 순도 높은 이산화탄소를 모아 재활용할 계획입니다. 또 남부발전 하동화력본부의 미세조류 배양 실증 연구단지에서 이산화탄소와 온배수로 미세조류를 배양해 화장품과 의약품, 화학제품 등의 원료를 얻는 방안을 연구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산화탄소 포집 저장 기술의 상용화를 위해 2010년부터 작년까지 1,128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2019년까지 민관 합동으로 총 2조 3천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향후 플랜트 사업 성과를 검증하고 100에서 300메가와트급 설비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환경부는 발전업과 시멘트 제조업, 철강업 등 26개 사업장과 함께하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자발적 협약에 참여한 기업은 최근 중국발 미세먼지 및 황사로 인해 국민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최대한 줄이기로 환경부와 합의했습니다. 환경부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자발적 협약에 발전업 8곳, 시멘트 제조업 10곳, 철강업 8곳 등 26개 주요 사업장이 참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협약에 참여한 사업장은 협약 기간 동안 배출시설의 적정한 운영, 최적 방지시설 가동, 시설 개선, 청정 연료 전환 등을 통해 오염물질을 저감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또한 미세먼지 경보 발령으로 오염도가 급격하게 증가할 경우 먼지관리 강화, 자전거 또는 대중교통 이용 등 사업장별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향후 협약 사업장이 대기오염 물질을 저감할 수 있도록 각종 정책과 제도적 지원 방안을 강구하고 새로운 정책 추진 시 자발적 협약으로 기업이 불이익을 받지 않게 조치할 방침입니다. 녹색기업 지정 시 가점 부여, 정기 지도 점검 면제, 우수사업장 표창 및 언론 홍보 등 인센티브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환경부는 자발적 협약 기간인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사업장에서 수립한 저감 계획에 따라 지속적으로 대기오염 물질을 저감할 수 있도록 협조해 나갈 계획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방고용노동청장 현장 점검 회의를 열고 통상임금 변경 등 노동 현장의 부당 사례를 집중 점검하도록 지시했습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최근 사업장에서 통상임금을 정비하면서 편법으로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바꾸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적법성을 판단해달라며 사용자가 근로자와 성실하게 협의하지 않고 법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엄정하게 조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적용하는 쪽으로 바꿀 때는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고용부는 근로감독관이 직접 사업장을 방문해 위법사항을 적발하면 사용자에게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행하지 않을 때 변경된 취업규칙이 무효라는 점을 알리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품질 불량 의약품의 국내 수입이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9월까지 수입 의약품 해외 제조소 등록을 추진하고 내년부터 품질 관리가 취약한 해외 제조소부터 해외 실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9월까지
수입의약품 해외 제조소 등록을 추진하고 내년부터 품질 관리가 취약한 해외 제조소부터 해외 실세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계획은 국내로 수입되는 의약품을 제조하는 해외 제조소를 모두 등록한 후 제조 품질 등을 평가해 품질 관리가 취약한 제조소의 의약품 수입을 차단하기 위해 추진됩니다. 식약처는 해외 제조소 등록 이후 올해 10월까지는 외국 규제 당국이 실사한 제조 및 품질 관리 기준 이력과 제조소 관련 위해 정보, 실사 정보 상호 교환 등을 검토하고 올해 말까지 해외 제조소 실사 계획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해외 실사 이후 제조 및 품질 관리 기준 등이 부적합한 경우 해당 제조소의 의약품 수입 금지뿐 아니라 필요시 국내에서 이미 유통 중인 제품도 회수 폐기합니다. 이와 함께 수입 의약품 해외 제조소 등록과 관련된 법적, 제도적 정비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식약처 관계자는 수입 의약품 해외 제조소 등록이 FTA 등 자유무역의 확대에 따른 의약품의 수입국과 제조소의 다변화 추세에 맞춰 품질 불량 의약품 수입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울릉도와 흑산도에 50인승 소형 항공기가 운항할 수 있는 소형 공항 건설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울릉도와 흑산도에 건설될 공항은 50인승 소형 항공기가 운항할 수 있는 규모로서 도서 지역에 건설되는 우리나라의 최초의 소형 공항입니다. 공항이 건설되면 전국 공항에서 1시간 내에 갈 수 있게 돼 관광 수요 증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 공항이 건설되면 전국 공항에서 1시간 내에 갈 수 있게 돼 관광 수요 증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 독도 관광 활성화 등의 효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와 관련해 용역 기간은 2015년 4월까지며 용역 과정에서 울릉도와 흑산도 공항 개발 예정 지역에 대한 기초자료 조사와 항공 수요 예측, 공항시설 건설 및 운영 계획 수립, 타당성 분석 등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이후 설계와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면 2020년경에는 항공기를 이용해 울릉도와 흑산도에 방문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아울러 두 섬의 공항이 건설돼 항공기가 운항하게 될 경우 전국 공항에서 1시간 내에 이동할 수 있게 돼 지역 주민의 통행 불편이 해소됨은 물론 관광 수요 증대에 따른 지역 경제 활성화 및 대표적 미래 먹거리 산업인 소형 항공산업 발전 등의 기대 효과도 예상됩니다. 또한 국제노선과 연계한 관광상품 개발과 국제 홍보를 통해 아름다운 두 섬을 비롯한 독도, 홍도의 매력을 세계에 알리고 외국인 관광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밖에도 동해와 서해의 요충지에 위치한 두 섬의 위치를 고려할 때 효율적인 해양 영토 관리 지원 역할도 병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토부는 국내에서는 처음 시도되는 도서 지역 소형 공항인 만큼 해외의 유사 공항 사례를 충분히 조사하고 벤치마킹할 계획입니다. 더불어 공항의 건설과 운영이 천혜의 관광지인 두 섬에 미치는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지역 주민과 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기본 계획에 반영함으로써 친환경적이고 아름다운 공항, 안전하고 쾌적한 공항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할 방침입니다. 앞으로 파손된 도로나 도로 위 장애물 등을 신고하면 24시간 안에 해결될 전망입니다. 개발된 도로 이용 불편 척척 해결 서비스 앱은 종전에 도로관리청별로 따로 운영하던 300여 개의 불평 신고 앱 또는 전화를 하나로 통합했습니다. 이에 따라 새 앱은 현재의 위치 정보를 활용해 관할 도로관리청의 전화번호를 자동으로 찾아내 전화를 걸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스마트폰을 이용해 파손된 도로나 도로 안전시설물 훼손, 낙석, 토사 같은 도로 위 장애물, 막힌 배수로나 적설 상황 등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촬영한 뒤 이를 첨부해 온라인으로 신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고속도로와 국도, 지방도 등으로 나뉜 도로 종류에 따라 관리청이 나뉘어 있지만 이와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국토부는 이렇게 신고된 불편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도로공사지사 52곳과 국토관리사무소 18곳에 신고사항을 24시간 안에 처리할 수 있는 전담기동보수팀을 이날 발족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금은 경우에 따라 신고된 불편사항을 처리하는 데 사나흘까지도 걸리지만
앞으로는 시간이 단축돼 좀 더 안전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잠시 후 세이프 앤 포커스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세이프 앤 포커스 이예슬입니다. 소방방재청과 한국야쿠르트는 업무 협약을 체결했는데요. 거리를 지나다니다 보면 자주 보게 되는 이른바 야쿠르트 아줌마들의 도보 영업 인프라를 활용해 도심 취약지역 안전복지 지원을 위한 것입니다. 이번 세이프 앤 포커스에서는 골목길 안전지킴이 위촉 행사에 다녀왔습니다. 어서오세요. 네, 나오셨어? 저쪽으로 여사님도 뒤로. 재난에 안전하고 행복한 강석을 만드는 데 목적이 있으며 이쪽장 한국야쿠르트 신항정 이하대원 다음에 많이 보겠습니다. 거기는 그 여사님께서는 받아주시겠습니다. 무거운 걸 여사님들이 시키나? 아, 네, 맞습니다. 네. 하나, 둘, 셋 하면 화이팅 할게요. 하나, 둘, 셋, 화이팅! 점장님 신고하세요. 여기 전부 다 점장인데 뭐. 잘 안 눌려져요. 골목을 돌아다니면서 신고를 한 그게 도움이 될까요, 혹시? 네, 야쿠르트 아주머니들이 이제 저희가 안 다니는 그 골목골목을 다 누비시다 보니까 현장에서 목격하는 사건 사고들이 많거든요. 예, 그분들이 이제 목격을 해서 그냥 단순 신고만 해줄 거냐? 그거보다는 이제 요즘 그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심정지 환자들 같은 경우 목격을 했다. 그러면 신고도 중요하지만 현장 응급처치도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아주머니들을 소집 교육 내지는 뭐 방문 교육을 해가지고 그 현장 응급처치 이 기술을 연마하시면 현장 응급처치를 도와주실 것이고 그러면 그 국민들의 생명을 지키는데 더 일층 많은 효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그 위촉식 하셨는데 네. 소감이 어떠신지? 자칫 요즘 안전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는 저소득층의 안전문화 정착에 기여하고 골목골목 찾아가는 생활안전복지 정착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보 영업 활동을 통해서 어려운 이웃과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발견할 경우에 119 신고 등 골목길 안전지킴이로서 안전사고 예방에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골목길 안전지킴이 프로젝트를 통해 야쿠르트 아주머니들은 도보 영업 활동 중에 화재나 응급 환자를 발견하면 119에 신속하게 신고하고 소화기나 심폐소생술을 이용해 선제적 초동 조치를 취하는 등 골목길 안전지킴이로서의 활약에 나서게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골목길 안전지킴이 활동은 안전사각지대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세이프 앤 포커스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승강기를 이용하는 장소가 많아지면서 해마다 승강기 안전사고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승강기 안전사고는 승강기 사용 시 각종 기계 고장과 이용자 부주로 인해 발생하는 각종 재난과 사고를 뜻하는데요. 승강기 안전사고는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서 주로 발생하며 사고 원인으로는 이용자의 안전 부주의가 전체 사고 원인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승강기 사고 사례로는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고 엘리베이터 승강장 문에 충격을 가해 그 순간 승강장 문이 열리면서 승강로로 추락한 사고를 들 수 있습니다. 또한 고장난 엘리베이터 승강기 안에서 문을 강제로 열고 임의대로 탈출을 시도하다가 바닥 앞부분과 승강장 문 사이로 추락하는 사고도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대표적인 에스컬레이터 안전사고로는 핸드레일 밖으로 몸을 내밀고 올라가다가 사고를 당하는 경우를 비롯해 에스컬레이터 탑승 시 디딤판 가장자리에 표시된 황색 안전선 밖으로 발이 벗어나지 않도록 기하는 이용자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거나 고무장화 등 틈에 잘 끼는 신발을 신고 디딤판 가장자리에 탑승해 올라가다가 디딤판과 측면 사이에 발이 끼이는 사고를 들 수 있습니다. 안전한 엘리베이터 이용을 위한 준수사항에 대해 알아봅니다. 먼저 정원과 적재 하중은 초과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원 및 적재 하중의 초과는 고장이나 사고의 원인이 되므로 반드시 엄수합니다. 승강장의 호출 버튼 및 승강기 내의 행선층 버튼 등을 장난으로 누르거나 난폭하게 취급하지 말아야 하며 인터폰 및 비상정지 스위치 등을 장난으로 조작해선 안 됩니다. 또한 승강기 내에서는 뛰거나 구르는 등 과격하고 난폭한 행동을 삼가야 하는데요. 이러한 행동은 승강기에 무리를 줘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승강기 출입문을 흔들거나 밀지 말아야 하며 출입문에 기대는 행동은 자칫 위험할 수 있습니다. 정전 등의 이유로 승강기 내에 실내 조명이 꺼지더라도 절대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인터폰으로 연락을 합니다. 알려주세요. 알려주세요. 승강기가 운행 중 갑자기 정지하면 먼저 인터폰으로 구출을 요청해야 합니다. 사람이 맞췄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멈췄어요. 여기 사람 있어요. 맞췄어요. 이때 임의대로 판단해서 무리하게 탈출을 시도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며 구조대원이 구출해 줄 때까지 침착하게 기다린 후 구출자의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탈출합니다. 승강기 내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은 타인에게 피해를 줄 뿐 아니라 화재의 위험까지 있으므로 절대 삼가야 합니다. 안전에 취약한 어린이와 노약자는 될 수 있으면 보호자와 함께 승강기를 이용하도록 합니다. 마지막으로 엘리베이터를 안전하게 이용하려면 승강장 문턱 틈에 쓰레기 등 각종 이물질을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이는 승강기 고장으로 이어져 자칫 큰 사고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다음은 에스컬레이터를 안전하게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먼저 디딤판 가장자리에 표시된 황색 안전선 밖으로 발이 벗어나지 않도록 기하하며 반드시 핸드레일을 잡고 승강기를 이용해야 합니다. 둘째, 유아나 애완동물과 함께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보호자가 안고 타야 하며 어린이나 노약자는 보호자가 안전하게 잡고 타야 합니다. 에스컬레이터를 안전하게 이용하는 방법 세 번째. 에스컬레이터 디딤판 위에서 뛰거나 무리한 장난을 치는 행위는 자칫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매우 위험합니다. 네 번째. 에스컬레이터 디딤판 위에 앉거나 맨발로 탑승해서는 절대 안 되는데요. 이럴 경우 옷이나 피부가 디딤판 틈에 끼어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에스컬레이터 이용 시 유모차 등은 반드시 접어서 지니고 타야 합니다. 에스컬레이터는 경사가 있어서 바퀴가 있는 유모차의 경우 자칫하면 아래로 미끄러질 위험이 있기 때문인데요. 바퀴가 달린 수레 역시 넘어짐, 끼임 등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어 에스컬레이터에 실어서는 안 됩니다. 여섯 번째, 화물이나 짐, 가방 등을 디딤판 위에 올려놓는 행위는 삼가야 하며 반드시 안전하게 들고 타야 합니다. 일곱 번째, 에스컬레이터 작동 중에 비상정지 버튼을 장난으로 조작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므로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에스컬레이터 이용 중 핸드레일 밖으로 몸을 내미는 것은
사고의 위험이 있으니 절대 삼가야 합니다. 엘리베이터 안에 갇혔을 때는 즉시 인터폰을 눌러 승강기 안에 갇혀있음을 알려야 합니다. 승강기 안에 갇혀 있어도 추락이나 질식할 위험이 없으므로 스스로 무리해서 탈출을 시도하지 말고 전문 기술자나 119 구조대 등이 구출해 줄 때까지 침착하게 기다려야 합니다. 오겠지. 조금 기다려. 괜찮아? 에스컬레이터 이용 중 사고가 발생하면 큰 소리로 주위 사람에게 알려 상하부 승강장에 있는 비상정지 버튼을 누르게 합니다. 에스컬레이터가 정지하고 신체 일부가 틈새에 끼어 있는 경우에는 피해가 확대되지 않도록 주의해서 빼내고 필요하면 119 구조대 등의 구조를 요청합니다. 생활에 편리함을 가져다준 승강기. 하지만 이용자 부주의로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지기도 하는데요. 안전수칙만 잘 지킨다면 승강기 더욱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뿌리는 즉시 기름때 찌든 때가 줄줄 시커먼 곰팡이가 사라지고 섬유 얼룩도 싹 기름때 찌든 때 곰팡이 섬유 얼룩 제거를 한 번에 하나로 매직 세젠 출시 이래 사상 최초 최저가 선언 하나 둘셋넷 네 통은 기본 5, 6, 7, 8통 8통은 가라 8통을 넘어 9, 10 무려 10통을 드리면서 500ml 아닙니다 600ml 대용량에서 50ml 더 10통 모두 650ml 총 6,500ml의 어마어마한 용량이 29,800원 지금 전화주세요 섞고 웃고 박박 문지르고 짜증났던 청소 스트레스 이제 한방에 매직 세젠 뿌리는 즉시 기름때 찌든 때가 줄줄 시커먼 곰팡이가 사라지고 섬유 얼룩도 싹 눌러붙고 말라붙어 철수세미로도 안 닦이던 가스레인지 이제 뿌리십시오 뿌리는 순간 기름때가 줄줄 살살 문질러주면 때 벗겨지듯 술술 그렇게 힘들던 가스레인지 청소도 가뿐하게 끝 때란 때는 속 시원하게 한 번에 매직 세젠의 놀라운 세정력 청소 100단 주부도 놀랐습니다 처음 사용해보고 너무 신기해서 여기저기 막 뿌리고 다녔다니까요. 직접 보고도 믿기 힘든 세정력 타일 벽면에 뿌리는 순간 혈수세미로도 꼼짝 않던 기름때가 뿌리니까 싹 지워지더라고요. 따로따로 쓰던 이 수많은 세제 이제 싹 잃어버리고 하나로 매직 세젠 이렇게 새카만 프라이팬도 세젠 하나면 때란 때는 싹 가스레인지 주변 타일 뿌리는 순간 기름때까지 사르르르 끝이 아닙니다 욕실에 시커먼 곰팡이 세젠 하나로 싹 운동화에 오래된 찌든 때도 뿌리는 즉시 한 방에 싹 와이셔츠 목깃에 누렇게 묵은 때 세젠 뿌리고 살살 비볐더니 노랗던 얼룩이 사라졌습니다 한국기계전자시험연구원 품질보증 지정업체 제조 자연 상태에서 분해되는 생분해도 92.8% 확인 기름때 찌든 때 곰팡이 섬유 얼룩 제거를 한 번에 하나로 매직 세젠 출시 이래 사상 최초 최저가 선언 하나 둘셋넷 네 통은 기본 5, 6, 7, 8통 8통은 가라 8통을 넘어 9, 10 무려 10통을 드리면서 500ml 아닙니다 600ml 대용량에서 50ml 더 10통 모두 650ml 총 6,500ml의 어마어마한 용량이 29,800원 지금 전화주세요 가스레인지 묵은 때 찌든 때 제거하기 굉장히 힘드셨죠 어머님들 저도 이 철수세미로 이렇게 팍팍 문질러 봤는데도 잘 안 지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들 이제 이거 하나면
청소가 정말 쉬워집니다. 자, 보세요. 자, 이렇게 집중적으로 때가 있는 곳에 뿌려만 주시면, 자, 이 때가 벗겨지는 거 보이시나요? 어우, 세상에, 이게 이제야 나왔다니 참. 자, 이렇게 힘들게 문지르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쓱 닦아만 주시면 끝. 주방에서 또 가장 지저분한 곳이 있습니다. 바로 여기 레인지 후드인데요. 생선 구이도 하시고 고기도 구우시다 보면 이렇게 2년 된 주방의 레인지 후드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자, 이렇게 보세요. 자, 기름때, 찌든 때, 음식물 찌꺼기 다 이렇게 시원하게 빠지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빠지는 거 보이시죠? 자, 이제 여러분이 할 일은 이걸 물에 헹궈주기만 하면 끝! 이제 한 번에 매직 세젠. 첫째, 하나로 매직. 욕실, 주방, 가스레인지, 의류 하나로 다 되니까 따로따로 쓰던 이 수많은 세제 이제 싹 잃어버리고 하나로 매직 세젠. 둘, 뿌리기만 하면 매직. 힘들게 닦고 문지르고 할 필요 없이 뿌리기만 하면 가스레인지 기름때가 줄줄. 시커먼 곰팡이가 사라지고 뿌려만 주면 기름때가 줄줄. 한 번에 매직 셋. 구성도 매직. 하나, 둘, 셋, 넷. 네 통은 기본.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통. 여덟 통은 가라. 여덟 통을 넘어 아홉, 열. 무려 10통을 들이면서 500ml 아닙니다. 600ml 대용량에서 50ml 더. 10통 모두 650ml. 총 6,500ml의 어마어마한 용량이 29,800원. 뿌리는 즉시 기름때, 찌든 때가 줄줄. 시커먼 곰팡이가 사라지고 섬유 얼룩도 싹. 기름때, 찌든 때, 곰팡이, 섬유 얼룩 제거를 한 번에 하나로 매직 세젠. 섞고 묻고 팍팍 문지르고 짜증났던 청소 스트레스 이제 한 방에 매직 세젠. 뿌리는 즉시 기름때, 찌든 때가 줄줄. 시커먼 곰팡이가 사라지고 섬유 얼룩도 싹. 물러붙고 말라붙어 철수세미로도 안 닦이던 가스레인지 이제 뿌리십시오. 뿌리는 순간 기름때가 줄줄. 살살 문질러주면 때 벗겨지듯 술술. 그렇게 힘들던 가스레인지 청소도 가뿐하게 끝. 때란 때는 속 시원하게 한 번에 매직 세젠의 놀라운 세정력. 청소 100단 주부도 놀랐습니다. 처음 사용해보고 너무 신기해서 여기저기 막 뿌리고 다녔다니까요. 직접 보고도 믿기 힘든 세정력. 타일 벽면에 뿌리는 순간 혈수세미로도 꼼짝 않던 기름때가 뿌리니까 싹 지워지더라고요. 따로따로 쓰던 이 수많은 세제 이제 싹 잃어버리고 하나로 매직 세젠. 이렇게 새카만 프라이팬도 세젠 하나면 때란 때는 싹. 가스레인지 주변 타일 뿌리는 순간 기름때까지 사르르르. 끝이 아닙니다. 욕실에 시커먼 곰팡이 세젠 하나로 싹. 운동화에 오래된 찌든 때도 뿌리는 즉시 한 방에 싹. 와이셔츠 목깃에 누렇게 묵은 때 세젠 뿌리고 살살 비볐더니 노랗던 얼룩이 사라졌습니다. 한국기계전자시험연구원 품질보증 지정업체 제조. 자연 상태에서 분해되는 생분해도 92.8% 확인. 뿌리는 즉시 기름때, 찌든 때가 줄줄. 시커먼 곰팡이가 사라지고 섬유 얼룩도 싹. 하나로 매직 세젠. 8통은 가라. 8통을 넘어 9, 10. 무려 10통을 들이면서 500ml 아닙니다. 10통 모두 650ml. 지금 전화주세요.